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단기 대표 강사 홍진걸입니다. 2014년 12월 21일 시험을 보고 왔는데요. 시험 보고 나서 제가 매달 이렇게 매달 있었던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은 문제를 제가 골라서 오늘 문제를 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모두 보시죠. The number of hotel rooms is limited and they will be blank, divided among students라고 되어 있어요. 호텔의 방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그것들은 나눠질 것이다. divided. 그 다음에 정답은 비동사와 PP 사이니까 부사로 equally가 되는데 원래 기출은 be divided. 시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부사를 쓰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101번을 제가 갖고 온 이유는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부사 자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부사 자리와 형용사 자리하고 이제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되는데 형용사와 부사 자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런 문제가 하나 정도 나왔으면 제가 이거를 갖고 오지 않았을 텐데 이거가 한 3개 정도가 나왔어요. 어저께. 그래서 부사 자리와 형용사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부사 자리는 부사가 영어로 뭐냐면 adverb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부사가 뭘 수식한다? 그렇죠. 동사를 수식한다. 그러면 동사보다 어디 있을 것이다? 부사가 뒤에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V, AD. 그래서 부사가, 물론 AD, V인데, 부사가 동사보다 뒤에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의미상으로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배분하다. 배분하다라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란 표현하고 되게 어울리죠. 그래서 이런 PP가 돼서 수동태가 됐죠. 그래서 배분되다. 라는 뜻으로 이 동사하고 이퀄리하고 어울리는구나 이런 의미상의 어떤 어울림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사의 위치가 여기 지금 중간에 껴있는데 기출에서 어디다? 뒤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려서 사실 BPP 다음에는 부사가 온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수식어가 나오는 이런 패턴. 그래서 항상 연습하실 때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확실히 이제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부사가 오는지,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는지, 아니면 목적어가 오고 다시 수식어가 오는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부사의 자리가 이번 첫 번째, 시험에서의 포인트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equally. 그래서 비동사와 PP 사이. 어차피 이제 다음번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좀 문제를 살짝 바꿨어요. 똑같지 않고. 그래서 원래는 시험이 어떻게 나왔다? be divided equally. 그래서 이해하셨으면 그런 표현들을 한 세 단어 정도, 네 단어 정도는 이렇게 암기하시는 것도 괜찮죠. be divided equally 혹은 be equally divided 똑같이 배분되었다. 자, divided란 말이 나오는데 divide란 단어 좀 해볼까요? 단어 좀 가볼게요. divide가 이렇게 쓰는데요. divide가 나누다는 뜻으로 A into B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among B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는 어몽을 썼어요. 그지? 그래서 into를 쓰는 경우는 A가 B로 분산돼서 나눠지는 거고 B가 어몽이 나오면은 B 사이에서 A를 나눠 갖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A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경우는 into를 쓰고요. into가 이제 전환의 뜻이 있죠. 그래서 바뀐다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전체 100명의 학생들을 세 팀으로 나눈다. 그럼 어몽이에요? 인투예요? 인투죠. 그래서 100명이 33명, 34명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러면 인투를 쓰는 거고. 100개의 장난감을 10명의 학생들이 나눠 갖는다. 그랬으면 어몽을 쓰는 거죠. 그래서 divide는 into나 어몽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다. 이럴 때 이런 게 이제 여러분한테 포인트가 되는 거지. 어몽이랑 인투랑 구분하는 센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The convenience store around the corner will be closed. 그 다음에 all day long for renovation. all day long. all day long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정답은 C입니다. 그래서 이 all이 사실은 품사를 좀 보시면 대명사가 일단 되고요. 모두란 뜻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한정사가 돼서 형용사처럼 쓰여서 이 한정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한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명사가 나오고요. 대명사의 경우는 뒤에 명사가 나오지 않고 명사가 생략이 돼서 그냥 혼자서 예를 들어서 I have all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쓰인 이렇게 대명사가 가능하다는 게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는 all day라는 표현이 자체가 부사가 되는 좀 독특한 문제였어요. 이번 달에 나온 all day.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거는 뭐 사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냥 외워라가 맞아요. 왜냐면 all day long 혹은 all day라는 표현이 하루 종일이라는 뜻으로 전치사 없이도 그냥 all day라고 암기하시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네이티브 스피커한테 왜 all day냐고 그러면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all day라는 표현이 사실 독특한 문제인데 그동안에 히스토리라는 게 있죠. 기출에 히스토리가 있는데 어떻게 히스토리가 있냐면 this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다음 문제가 다음 시험은 대비가 중요하니까 this, last, next, every, each 이런 표현이랑 플러스 week, month, year 등의 표현하고 아니면 morning 이런 말, 뭐 evening 이런 말도 가능하고 감 잡았죠? 그 다음에 뭐 time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이런 표현들이 이제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조합이 이루어지는 거지. 여기다가 또 뭐 추가하자면 early, 그 다음에 뭐 late 혹은 later 이런 말을 써서 더 추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젯밤 늦게 어젯밤 늦게 그러면 late last night, late last night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late last night.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좀 익숙치 않은데 지금 10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를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강하고 아니면은 막 entire도 맞는 것 같고 whole도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정답이 잘 안 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entire하고 whole은 정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표현이고요. 얘네들이 왜 안 되냐고 질문하실 텐데 따로 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the entire, the whole 이렇게 외우시고 만약에 이제 더가 있으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정답이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은 오답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이고 올이 그냥 딱 봐도 이게 막 문제 안 보고 토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만 딱 봐도 강사급 정도 되면은 아 이거는 일단 답이 아니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문제 난 적이 없으니까 그럼 얘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떤 느낌이 있냐면 올이랑 매니를 이번에도 매니가 나왔어요. 출제됐어요. 그래서 올도 나왔고 매니 이따 나와요. 마지막 문제가 매니인데 올하고 매니가 나오는데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정답이 되는 방법만 계속 바뀌어요. 뭐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대명사로 나오고 다다음 달에는 올이 부사로 나오고 부사로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 저기 상반기에 하반기에 뭐 매니도 대명사로 나왔다가 한정사로 나왔다가 오케이? 뭐 다른 게 있으면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토익은 정답이 되는 애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 외에 오답이 되는 애들도 정해져 있는데 그 출제 방법이 바뀌는 거지 정답이던 녀석이 정답이 되고 오답이던 녀석이 오답이 되는 게 잘 안 깨져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것만 딱 봐도 일단 올이랑 매니가 좀 친숙하다 이런 느낌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더라. 그래서 all day long, all day long, all 제가 많이 들은 표현은 all night long 이런 표현 되게 많이 all night long 이런 표현 노란색으로 변신 all night long 그러면 밤새도록 이런 뜻이죠. all night long, all day long 그러면 하루 종일인데 이번 시험에서는 요까지만 나왔어요. all day 이렇게 그래서 하루 종일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상식적으로 the many day를 써서 many day란 말 쓰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many days가 되겠죠. many는 뒤에 복수가 나와야 되는 그런 표현이라서 103번은 to fit 요까지 기출이에요. to fit any finger가 나왔어요. to fit any finger 아무 손가락에도 맞도록.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fit이 타동사로 들어맞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지. 들어맞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냐면 fitting room로 알고 있었죠. fitting room. 그래서 fitting room이 되죠. fitting. 그래서 fitting이란 말은 내 몸에 맞는 걸 찾는 거죠. fit. 아니면 fitness club, fitness club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로. 이게 fitness, 알고 보니까 중요한 단어네. fitting room, fitness club, fit 들어맞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fit이라는 동사를 이해하시는데 이게 동사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동사라는 증거가 이게 목적어고요. 그러면 동사 앞에는 뭘 쓴다? 전치사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to의 어떤 점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죠. 전치사의 기능도 있다는 걸 이용해서 냈지만 약간 함정이죠. 그래서 다른 부분이 전치사인데 전치사가 답이 아니라 이 문제는 투부정사 문제인데 평상시에 투부정사를 낼 때는 어떻게 냈냐면 in order to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인 t를 좀 냈어요. 보기로 이게 정답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저렇게 그냥 to만 달랑 내고 나머지는 뭐 on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혼동시킨 적은 별로 없는 거지. 사실 노렸던 거죠. 이번 시험 여러분이 투부정사를 정말 알고 있느냐
정말 fit이,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투부정사의 확률을 알고 계신 분하고 fit이 동사라는 것을 확신하시는 분들. 선생님 fit이 동사인 거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뒤에 목적어가 나왔다는 걸 좀 확신하시는 분들. 이 뒤에 목적어가 나왔다는 것이 동사라는 어떤 특징이 되죠. 그래서 to fit anyone's head, 누구의 머리든 다 맞도록 이 모자는 adjustable,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돼요. 그래서 정답이 투부정사의 to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A입니다. 그래서 정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죠. 104번 Ticket for admission, 이 부분이 거의 10년 전 기출이에요. Ticket for admission. Ticket for admission. 내가 정답이 4인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보통 A, for, B 그러면 for의 원이 방향이에요. 바라본다는 뜻이죠.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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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의 어원. for가 얼마나 중요한 전치사인가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for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앞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앞쪽으로. forward. for, back. for, behind. for는 앞쪽이죠. 내가 바라보는 쪽이 forward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왜 앞이라고 부르냐면 눈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라보는 쪽을 for. 뱀은 머리 쪽이 for. 그죠? 눈이 있는 쪽이 for인 거죠. 오케이? 개는 옆으로 걷는 개는 애매하죠. 눈이 애매하죠.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쪽을 우리가 for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라본다에서 온 거예요. 바라본다. 그러니까 A가 B를 바라본다. 왜냐면 원하니까, 갖고 싶으니까 바라본다. 혹은 그쪽을 가고 있다. 말 그대로 방향의 뜻도 있고요. 얘는 티켓의 용도죠. 용도로도 for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근데 어떤 방향이고 어떤 바라보고 미래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A for B라고 했을 때 A가 먼저고 B가 나중에 되는 느낌이 있다는 게 제가 드리는 힌트예요. 그래서 티켓이 먼저요, 입장이 먼저요? 극장에 가보시면 티켓이 먼저죠. 그래서 이쪽이 먼저고 이쪽이 나중이면 전체 다 for를 써라. 이 문제죠. 이번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agenda for meeting이 나왔어요. 그걸 제가 변형한 거예요. agenda for, the agenda 회의의 의제죠. 의제, 회의의 주제. for the meeting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 for의 느낌을 제가 살렸어요. The agenda for meeting, 회의를 위한 agenda.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상 for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해석상이 아니라 의제가 먼저 나오고 회의가 있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잠깐 5초 동안 생각해보세요. 의제가 있어야 회의를 하지. 이번에 우리 회의 좀 하지. 의제가 뭐죠? 모여서 정하자. 말이 안 되죠. 할 얘기가 있어야 회의를 소집하는 거지. 모아놓고 할 얘기가 만들어보자. 무조건 회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안건이 있어야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안건이 있어서 이거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회의를 하는 거지. 그쵸? 무조건 이쪽이 먼저인 거지. 그래서 4가 답일 때는 A가 B보다 먼저다. A가 B보다 먼저다. 105번. This novel is roughly based on a true story. 이 소설은 true story, 실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다가 부사를 넣는 자리로서 뭐 해석 필요 없이 역시 아까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죠. 부사가 정답입니다. roughly가 답이고요. roughly는 대략 이런 뜻으로 사실 기출로는 어떻게 나왔냐면 roughly half 이렇게 나왔어요. roughly half 그러면 대략 절반 이런 뜻이죠. 대략. 제가 좀 강의를 빨리 하고 있는데 좀 천천히 속도로 해서 들으시면 돼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 roughly half 그러면 대략 절반. 그래서 대략이라는 뜻으로 나왔던 그런 표현인데 이번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loosely가 나왔어요. loosely. 그러니까 loosely란 말 대신 제가 roughly로 바꿨어요. loosely는 흔하지 않은 표현인데 역시 대략. loose는 느슨하다는 뜻이니까 완벽하게 꼼꼼한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렇다. 100%는 아니다 이런 뜻이죠. loose가 느슨한 이런 뜻이에요. lose.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lose 이거는 일탈한 동사고 o가 2번 들어가면 느슨한 이런 뜻이에요. lose.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안전벨트가 너무 느슨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lose. 오케이? lose의 반대말은? loose의 반대말은? tight. 그래서 꽉 쬐는 거를 tight, 좀 느슨한 걸 loose라고 하죠. 그래서 loosely based on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loosely 이렇게 결론은 암기예요. loosely based on 그러면 대략 뭐뭐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까지 기초인 거죠. loosely based on 뭐뭐에 대략 뭐뭐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106번.
We offer the same design shoes in a wide variety of colors. 이거는 뭐 여러분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이건 암기하시는 건데 일단 1차적으로 a variety of라는 표현이 사실 쉽죠. 그래서 뭘 다양하다는 뜻으로 a variety of products. 다양한 제품들 이런 식으로 이만큼이 수식어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표현인데 여기다가 또 추가로 수식어로 wide를 제일 많이 넣죠. 그래서 wide variety가 있고 range란 말 쓰기도 하고요. 2004년 기출 range를 쓰기도 하고 array란 말도 쓰고요. 이런 표현 같이 세 가지가 기본적이죠. variety, range, array는 이번 주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wide variety of colors까지 외우십니다. 다채로운 색깔들 이런 뜻이죠. 다채로운 색깔들이 영어로 뭐다? A wide variety of colors. 그래서 a variety of colors라고 해도 괜찮은데 wide를 넣어야 조금 맛깔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a wide variety of colors 연습하십니다. A wide variety of colors. In a wide variety of colors. 상당히 다채로운 색깔로 나옵니다. 이 신발은 색깔이 뭐 17가지야. 무지개 막 신발이야.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상당히 많은 다채로운 색깔로 나온다. 상품이 색깔이 여러 가지인 거는 상당히 그 장점이죠. 그래서 a wide variety of colors 이런 표현 암기하시고요. 107번 갑니다. 107번은 job opening이라고 외우고 계신 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좀 쉽게 냈어요. 실제 문제보다는 좀 쉽습니다. 죄송합니다. job offer 죄송합니다. job offer 이 문제는 만약에 그냥 저처럼 이렇게 풀면 틀리죠. 정답이 B로 썼어요. 정답이 B입니다. offer. 이번 시험에 offer가 나왔는데 offer의 정확한 의미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offer가 이제 가산명사인데 on offer인데 첫 번째 약간 스카우트 제안이라는 뜻이 있어요. 스카우트 제안. 뭔가 제안하는 거예요. 먼저 제안하는데 상대방이 뭐가 원하는 게 있어서 나한테 접근해서 제안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제안하는 스카우트 제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일이 있어요. 세일. 예를 들어서 너 우리 상품 우리가 50% 세일해 줄 테니까 와서 살래? 이렇게 offer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스페셜 offer. 스페셜 offer.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외우시면 돼요. 스카우트 제안을 job offer라고 하고요. 스카우트 제안을 뭐라 한다? 너 우리 회사에서 일할래? 너 경력 괜찮은데 우리 회사에서 일할래? job offer. 근데 스페셜 offer, 우리는 지금 되게 대박 세일하고 있는데 한번 살래? 이런 게 이제 offer인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제안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 나온 offer는 이거랑 좀 비슷한데 어떤 구매 의사를 밝히는 거죠. 구매 의사 offer죠. 그러니까 너 이 가게 말이야 되게 장사가 잘 되는데 우리가 한번 인수해서 운영해 볼게요. 뭐 얼마든지 말씀 불러보세요. 얼마 원하세요? 뭐 이거 한 25억이면 되겠어요? 이런 것도 offer인 거지. 중요한 것은 offer라는 표현은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방이 먼저 제안해 offer예요. 오케이? 나는 가만히 있는 거지. 스카우트 제안도 마찬가지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온 거지. 오케이? 사실상 0단계도 저한테 offer를 했는데 제가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받아들인 거지. 이게 offer죠. offer. 저 같은 경우도 offer라고 할 수 있죠. offer. 다음. 108번. We will give a full refund within 10 days. within 대박. within이 하반기에만 5번 나왔어. 이거는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within이 계속 나온 거야. within은 범위의 전치사로서 기간, 거리, 영역, 예산 이런 거에 쓰이는 그런 표현으로서 이거 10 days라고 같이 외워버려요. 이렇게 within 10 days. 여러분 있잖아요. 어려워하지 말고요. 이렇게 2개나 3개나 4개나 5개 정도를 표현을 외워버리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언어는 그냥 그렇게 암기만 너무 이해를 못하고 외우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외우는 게 어떤 결과예요. 외우는 게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영어를 못하냐면 문법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외우질 않아요. 외워야 돼요. 간단한 표현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within 10 days라고 외웁니다. within 10 days. 좀 더 길게 나중에 좀 실력이 생기면 within 10 days of purchase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지. 어떤 핵심 부분을 가지고 이쪽으로 늘려가고 이쪽으로 늘려가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만든 거는 선생님이 외운 거예요.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라 어디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외운 거를 조금 변형해서 보여드리는 거지. 선생님이 뭐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영작을 한다는 것은 혹은 영어를 말한다는 것은 완전히 내가 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외운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말 하실 때 외웠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엔 2개짜리, 그 다음에 3개짜리, 그 다음에 4개짜리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요거 일단 시작하는 거죠. within 10 days, 10일 이내에 이런 뜻이죠. 10일 이내, within 10 days. 그래서 10 days 보이면 일단 within이 뭐 거의 수년에 들고요. 이런 것들은 접속사예요. 접속사라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그런 표현들이고 during 다음에는 이제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during 10 days가 왜 안 되냐면 during은 특정 기간만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가 정해져 있어야 during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during이 약간 기다린다의 어원이 있거든요. 기다린다. 근데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2시간짜리 수업이에요. 2시간짜리 수업인데 수업을 어떻게든 버텨야 돼. 너무 듣기 싫어. 근데 그걸 견디는 거죠. during. 그러니까 뭘 알아야 견딜 수 있냐면 언제 끝나는지 알아야 견딜 수 있잖아요. 그죠? 못 견디죠. 언제인지 모르면. 그래서 그 올드보이란 영화 보면 옛날 영화지만 언제까지인지 모르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모르는 거지. 알아야지 기다리거든. 뭐 내가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종신형이야. 그럼 뭐 완전 포기하죠. 근데 5년이다. 군대 2년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기다리지. 군대인데 랜덤이야. 뭐 어떤 사람은 1년이고 어떤 사람은 10년이야. 미쳐버리죠. 이 사람 타령하지. 10년 어떻게 군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특정 기간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during 다음에 10days는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가 아니라 이제 막연한 게 돼서 during 다음에 10days 쓰더라도 during the next 10 days 이렇게 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부터가 시작점을 알면은 끝점도 알죠. 그래서 이거는 더가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부터 특정한 기간이 돼서 더를 붙여서 during the next 10 days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게 during의 특징이다. 이런 건 이번 시험에 나온 건 아닌데 제가 한번 during을 넣어봤습니다. 다음 109번. 109번에서 이번 시험에 보이는 독특한 게 또 뭐냐면 명사 문제를 출제했는데 단수와 복수를 계속 물어봐요. 단수냐 복수냐. 단수냐 뭐가 3개인가 있었어요. 그런 게. 그 중에 하나가 address죠. 주소란 뜻인데 여기 단수고 여기 복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급하게 address다고 막 쓰면 안 되고 뭘 봐야 되냐면 여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예요? 단수지. 단수니까 복수인 표현을 쓸 수 없죠. 그래서 D가 아니라 B가 정답이 되는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끝까지 놓지 말아야 돼요.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지난 시험에도 그랬어요. 요즘엔 트렌드가 명사가 나오더라도 단수 복수까지 내는 게 트렌드화되어서 정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수면 됐지 아니면 복수면 됐지 뭘 2개씩이나 내는데 요즘에는 명사가 2개 나오되 단수 복수를 내는 거지. 왜? 여러분이 단수 복수 약하니까. 수일치 문제가 옛날 구토익에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수일치가 없기 때문에 수일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거죠. 110번. 이거는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It is critical that. 정답은 D죠. 그래서 통째로 외우기죠. 이것도 4단어짜리. It is critical that. 이런 식으로. It is critical that. It is critical that. that이야가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뜻으로 critical that. important. 또 있고요. 그 다음에 essential 이런 표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점수를 따고 가는 거지. 이런 거 외우고 많이 계시죠. 그 다음에 뭐 vital 이런 표현도 있고요. urgent 긴급하다, 빨리빨리 필요하다. necessary 이런 형용사들이 여러분이 익숙하신데 좀 어려운 건 imperative 그 다음에 뭐 obligatory 그 다음에 뭐 mandatory 이런 거. mandatory는 많이 알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it is important that, it is necessary that, it is essential that, it is vital that, it is urgent that, it is imperative that, it is obligatory that, it is mandatory that, it is 뭐뭐 that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이런 문제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D였고 통째로 외우는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그렇게 쓰이지 않는 표현이죠. 뭐 satisfied는 사람한테 써야죠. 그래서 I am satisfied 이렇게 써야 되는 표현들이고 111번 ideally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ideally는 이상적으로 이런 뜻인데 이게 또 독특하죠. 이상적으로 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뭐 내가 원하는 게 내가 내일 약혼식인데 뭐 사줄게. 뭐 원하니? 그럼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돈이 없는 거 뻔히 알잖아. 근데 뭐 많이 원할 수 없죠. 그냥 아무 다이 하나 사줘. 아무 다이 하나 사줘. 근데 ideally 근데 뭐 나는 꼭 바라진 않는데 ideally 티파니 거면 좋고 이런 거지. ideally. 근데 남자친구가 ideally 티파니 그랬을 때 티파니 사줘야 되나? 그게 아니라 ideally 이상적인 거고 티파니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ideally는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 좋고 금상첨화고 다홍침하고 뭐 이런 뜻이에요. ideally. 그런 어감이죠. 자, 여기 보세요. In order to arrive in time for the conference. 컨퍼런스에 제때 도착하기 위해서는 we are expected to take the train at 9. 9시에 기차를 타면 좋다는 얘기지. 근데 9시가 아니라도 10시도 괜찮은 거야. 심지어 11시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ideally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좋잖아요. 가서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꼭 9시만 되는 건 아니고 9시면 이상적이다 이런 얘기죠. 9시면 여러분이 수업 들으러 오실 때 오프라인 수업 들으러 오실 때 예를 들어서 10시 수업이야. 그러면 9시 50분이나 뭐 9시 30분에 오시는 게 이상적이죠. 근데 10시 정각에 오면은 뭐 계속 막 짐 푸르고 시간 막 시끄럽고 막 그래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얼리 9시 50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9시 55분도 괜찮죠. 하지만 아이디얼리 9시 50분 10분 정도는 여유 있게 수업 시간에 와서 기다려야겠죠. 112번은 정답이 specifically인데 구체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sk 여기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죠. 부사절이니까. 그래서 ask what they crave. crave가 뭐냐면 want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물어봐라. 근데 어떻게 물어봐라? 구체적으로 물어봐라 라는 뜻이죠. 구체적으로라는 뜻으로 specifically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그래서 specific information 그러면 구체적인 정보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너 어디 사니? 그러면 저 서울 살아요. more specifically.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 저 성동구 살아요. more specifically. 그래서 성동구 무슨 동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성동구에 무슨 동 있지? 다음. 113번. 정답은 implement라는 동사인데 implement이 실행하다는 뜻이 나왔어요. 시험에. 근데 실행하다는 뜻에 implement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얘가 나왔어요. measure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변형했어요. measure. 조치를 취하다. 그러니까 원래 근데 measure는 take measure로 외우시는 거야. 외우는 거야. 암기하는 거야. take measures. 조치를 취하다. take measures. 근데 take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implement를 쓸 수 있다. 오케이. implement는 OP의 공식이라 그래서 실행하다라는 뜻으로 5가지 목적어랑 어울리는데 이 measures 말고도 이거는 흔치 않은 거고 사실 plan OP의 공식 place procedure project policy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OP의 공식.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랑 같이 외우면 되게 폭넓게 답이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implement, plan, place. 이게 뭐야? plan이 아니라 웬 place지? implement, plan, procedure, project, policy. 뭘까요? project, policy, program. 이런 표현들이 기초로 나왔던 OP의 공식. P로 시작하는 것만 5개 있다. 실행하다. implement, plan, implement, project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래서 implement measures 그러면 조치를 취하다. 어떤 그 마련된 조치를 행하다 이런 뜻으로 implement는 실행하다는 뜻입니다. 114번 정답은 주어 자리고요. observation이죠. observation이고 on이 중요해요. 이게 on이 연구 주제에 쓰이는 on이에요. 그냥 주제라기보다는 연구 주제. 그래서 이 on이 뭐냐면 약간 이 어원이 뭐냐면 이게 접촉이고요. 어이없죠 지금. 접촉이고 그 다음에 연결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비추다의 뜻이 있는 거죠. 비추다. 그러니까 뭔가 어두운데 전등을 켜서 전등을 딱 켜면은 on 있죠. 스위치 on 한 다음에 뭔가 비춘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데 어딘가를 비춰서 밝히는 거지. 그러니까 밝혀낸다의 뜻이 있는 거죠. on에. 그래서 접촉인데 전기 연결의 뜻이 있고 전기 연결해서 등을 비추는 거죠. 옛날에는 전구에는 별로 전기를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로 막 비춘다는 의미가 on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on이 바로 concentrate on이죠. 뭔가를 집중적으로 뭐 집중한다 이런 뜻으로 concentrate on이 있는데 그래서 연구 주제 on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observation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를 비춰서 연구하는 느낌? 그래서 뭐 survey on, research on, information on, decision on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observation on까지 같이 외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힌트는 study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observation이 뭐 개미의 습관에 대한 Dr. Kane의 연구가 have a great impact on 큰 영향을 미쳤다. 어떤 연구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114번은 정답이 D고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115번. NAPE Incorporated will need to add to its collection of cosmetic products. 지금 화장품에 제품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since its competitors are threatening. 지금 이 경쟁 업체들이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 2개 나왔는데 인과 문제가 나왔어요. 두 번째. 인과 문제.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논리 강의가 있어요. 논리 강의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논리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인과하고 역접이 있어요. 그래서 토익이 사랑하는 문제예요. 인과는 because라던가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because라던가 since라던가 이런 걸 말하고 아니면 전치사는 due to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내는 거고 역접은 though, although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뭐 전치사는 despite 이런 거 아시죠? 이게 접속사냐 전치사냐도 중요한데 인과의 내용으로 역접으로 내용으로 출제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번에는 인과만 곱하기 2 역접을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 보면서 요번에 요거 인과네. 요거 역접 이렇게 알면은 안 틀려요. 이게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생각하면 안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지금 논리 문제인데요. 지금 뒤에 경쟁업체들이 위협하고 있다가 원인. 그래서 새로운 제품에 추가한다는 얘기는 신제품을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신제품 개발해야 된다가 결과. 그래서 뒤에가 원인, 결과. 그래서 원인 부분 여기가 이렇게 돼서 이쪽에 원인의 접속사인 since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고 마지막 문제 116번. 오늘 준비한 문제 여기까지입니다. 116번 별표. 116번이 제일 중요한데 There are almost 100 employees. 100명의 직원들이 있다. Invited to the banquet. banquet으로 초대된 사람이 100명이 있어요. 거의 100명이 있는데 하지만 벗이 나오면서 only 그다음에 주어가 나왔어요. 즉 116번은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의 주제예요.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 139번에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정답으로는 many가 나왔어요. many가 주어가 될 수도 있죠. 이 many 같은 표현은 원래는 뒤에 명사가 나와서 이렇게 수식하는 말인데 이 명사가 필요 없을 때 생략되면서 얘 스스로가 대명사가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서 이런 표현이 대표적인 게 many 말고 뭐가 있다? all도 있고요. several도 있고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아니면 some도 얼마 전에 나왔고요. 자주는 안 나오지만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one도 있고요. one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each도 가능한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수업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주어 자리인데 얘네들은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는데 명사는 없죠. 그래서 얘네가 대명사가 되는 거고 이런 논리에서 봤을 때 100명이 초대됐으나 하지만 only 몇 명만 왔다라는 뜻으로 a few가 답이고요. 원래 답은 many였는데 제가 변형했어요. 원래는 many로 답이 됐고 그때 이제 눈에 띄는 보기가 이 other예요. 이 other는 other 플러스 명사는 others다라고 꼭 외우셔야 돼요. 이 other는 형용사만 돼요. 한정사만 되거나 형용사라고 부르는데 뒤에 명사가 없으면 쓰일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other는 other 플러스 명사는 others다라고 외우시고 others만 대명사예요. others는 대명사고 뜻은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 이런 뜻이고 other는 절대로 대명사가 안 되죠. other는 반드시 뭐랑 결합해야 된다? 이렇게 명사랑 결합해야 된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없어요. 그지? 얘가 동사죠. appeared가. 그러니까 명사가 없기 때문에 other가 답이 안 된다는 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little은 왜 안 되냐면 1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이죠. 그러니까 little은 불가산에만 쓰기 때문에 안 되고 does가 또 이거 does 조심하셔. does 답이 안 되는 게 조심하셔. does는 그냥 막연한 사람들이지 일부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일부라는 게 중요한 거죠. 즉 one, all, some, many, several 이런 표현들이 일부예요. 일부. 전체 중 일부라고 그런 거지.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쓴다? all of the, some of the, 뭐 each of the. 이 of the를 쓰는 애들이 뒤에 전체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those of the 전체는 아닌 거죠. 그래서 those가 답이 아닌 거 중요하고요. 하나만 더 하자면 every도 해당이 안 된다는 거. every도 반드시 명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대명사가 될 수 있는 거 정리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대명사로 나올 수 있는 게 기껏 해봤자 all, 그 다음에 many, several, 그 다음에 뭐 some, most, each, one 뭐 요 안에서 나올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 정리하자면 대명사 원래는 한정사인데 뒤에 명사가 생략되면서 대명사가 돼서 few가 주어가 된 이런 케이스. 다음에 나올 만한 그런 문제죠. many가 한번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16문제 제가 엄선해서 쉬운 문제 한 4개 그 다음에 중급 문제 한 5개 나머지 어려운 문제 해서 골고루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좀 강의가 빨랐을 수도 있는데 온라인이니까 속도 조절해 가시면서 잘 정리하시고 다음 또 시험에서도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서 만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단계 대표 강사 홍진걸의 기출문제 변형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